멀리 이렇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청진기. 아마 지금도 가장 유용한 진단 도구를 꼽으라 그러면은 청진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더 정교한 진단 도구들이 나왔지만은 간단하면서도 의사가 항상 휴대할 수 있고 비용도 얼마 안 든단 말이에요. 물론 CT만으로, MRI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병도 있지만은 더 보편적으로 더 쉽게 누구든지, 누구라는 게 제대로 훈련 받아야죠. 처음부터 의사들이 청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훈련을 쌓아서 청진 능력을 기르면은 그 이상 정말 소중한 도구가 없을 정도라는 게 바로 청진기입니다. 이제 200년이 채 안 되는 역사인데, 이 청진기가 이제 등장하고 청진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본적인, 의학상의 근본적인 변화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진단 방법들이 점점 쌓이게 되고 또 치료 방법은 그보다 좀 더 늦지만은 조금씩 이제 쌓이게 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점을 둬서 얘기할 외과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왜 그러면 현대 외과와 같은 그런 발전이 없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크게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대적인 외과가 성립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마취술입니다. 마취. 자, 간단한 피부에 생긴 무슨 부스럼 제거하려면은 마취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겠죠. 발치할 때도 마취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프죠, 발치. 어린이들, 그 유치 뽑을 때는 거의 아프지 않지만은 영구치 뽑으려면 참 아프죠. 요즘은 아마 마취하지 않고 발치하는 경우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발치할 때 그냥 마취 않고 뽑았어요. 그러니까 치과 가기 겁났지요. 네. 하여튼 복부 수술을 하는데 맹장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없죠. 이 그림을 보세요. 자, 마취하지 않고 다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19세기 중엽 이전에 현대적인 외과가 발전하기 전에도 저런 수술을 했어요. 아마 저런 수술하다가 아파서 죽는 경우도 제법 있었을 거예요. 통증만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쇼크를 일으켜가지고. 또 출혈이 심해서. 그러면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겠는가? 가만 놔두면 죽을 테니까. 총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독이 든 화살을 맞았어요. 가만 놔두면 곧 죽게 돼. 뭔가 해야 되겠다. 수술하다가도 죽을 수 있지만은 가만 놔둬도 죽는다. 뭔가 해야지. 아마 이 그림은 그렇게 생생하지 않아요. 저렇게 그냥 환자 마취하지 않고 다리를 잘라내면 환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런 상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팔, 다리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 입엔 자갈을 물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외과 의사가 그냥 잘 드는 저기 톱이죠. 톱이나 칼로 싹둑 잘라버리겠죠. 외과 의사 솜씨가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죠. 끔찍하죠.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마취제가 없을 땐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결해야 될 게 감염. 수술하다 보면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지금은 별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수술 후에 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니까 항생제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감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출혈. 수술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혈관을 건드릴 수도 있고 또는
환자 자체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수혈 얘기했죠. 지금은 안전한 수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출혈이 좀 생기더라도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출혈 문제 해결. 출혈 문제 뭐 순서가 좀 바뀌지만 간단한 것부터. 사실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안전한 수혈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혈액형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혈액형 수십 가지의 혈액형이 지금까지 밝혀졌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BO 혈액형. 여러분들 A형, B형, O형, AB형 있죠? 그 ABO형. 그다음에 RH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말고도 한 40가지의 혈액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종류, ABO, RH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혈액형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ABO하고 RH는 걸맞지 않은 걸 주면 큰일 나죠. 그건 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니까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죠. A형 가진 사람한테 B형 혈액 주면 그건 살인행위죠. 그렇죠? 혈액형을 발견하기 전에는 왜 수혈 부작용이 생기는지 알지도 못했고 안전한 수혈을 할 수가 없었어요. 1900년대에 란트슈타이너가 그걸 발견했어요. 또 30년대에 RH형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혈을 할 수 있게 됐고 출혈 문제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게 해결 가능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어요. 우선 마취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과거에 안전한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어떻게 그 진통을 억제했었을까? 알코올, 술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아편 같은 걸 사용하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의 진통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수술을 할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그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자, 새로운 화학, 근대 화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 여러 가지 가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 중에는 의사들이 마취제로 쓸만하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첫 번째 마취제 후보로 떠올랐던 게 아산화질소라는 물질이에요. 일명 웃음가스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laughing gas라고 해요. 들여 마시면은 그냥 실없이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웃음가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아래 왼쪽 그림이